자, 여러분,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여러분, 모든 것은 야당, 언론, 국민당, 조국 겪은 고초, 마음의 빛이다. 그러니까 닥치고 조국하라는 겁니다. 닥치고 조국하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조국의 백서를 낸다고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돈을 3억 원을 펀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좌파들은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좌파들은 이 콩고물도 다 이제 나눠 먹으면서 그 중에서 그거를 모조리 이제 자기가 이제 독점을 해갖고 먹는 세력들이 있고 또 그 세력들에게 우르르 그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쫓아가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자, 좌파들의 먹이사슬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아주 조국에 대해서는요 연애 편지를 하나 띄웠더라고요. 이 어저께까지 검경 수사권 조국 이걸로 조정까지 갔는데 조국에 정말 공이 크다. 조국한테 너무 고맙다. 나는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해라. 닥쳐라. 그리고 왜 우리 국위를 가지고 그렇게 괴롭혀? 응?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기사 그만 쓰고 그 다음에 조국 뭐 구속하려니 이런 식으로 하고 시위하고 그런 거 그만해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거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확실하게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대한민국 확실하게 좌파 독재로 이제 선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됐다. 왜? 칼도 방패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탱크도 갖고 있다. 우리 밀어붙이겠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해도 이렇게 독재적이고 포갑적인 선언을 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가? 여러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청와대는 무슨 수단이건 방법이건 다 동원을 해갖고 즉 조국 구하기에 나설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했죠. 인권위원회에다가 말하자면은 조국 가족이 인권 문제가 유린된 것이 아닌가 인권위에다가 일종의 압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접수된 진정이 법상으로는 효력이 없다 이러면서도 인권위에다 넘겼습니다. 자, 이거는 인권위조차도 우리가 인권이라는 거는 참 공평무사하게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인권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조국 가족의 인권이 유린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조국 가족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급 출석을 했고요. 조국 가족은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즉 그 딸은요 당일날 주애라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중식당에 갔고 1인당 10만 원짜리 와인 마시면서 축하를 했고 이런 멘탈인데 무슨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습니까? 그리고 조국은요 생일도 하루 지나가지고 말하자면 케이크 들고 막 기운 없는 가장에 코스플레이를 해갖고 그걸 또 뒤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또 본인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SNS 놀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인권위가 진정을 받을 것만큼 인권이 유린됐습니까? 정경심 딱 한 번 포토라인에 두 번인가요 섰지. 그동안 몰래 출석했습니다. 거기다가 조사받다가 머리가 아프다느니 뭐 이러면서 중간에 그만두고요. 그리고 조국 역시 정말 비밀 통로로 해갖고 수사받고 결국 정경심이 찬스를 써가지고 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조국을 불기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청와대에서 다 짜고 친 프레임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에 말하자면은 친문 검찰들이 여기저기 박혀 올라가지고 이 조국 가족들의 과도한 보호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요 인권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국 가족에 대해서 인권위의 진정을 하라고 청와대에서 그거를 패스했다 리퍼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수양버들님께서 조국과 정경심 등 일가 모두 무죄 판결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내 집 사람도 좌파고 주말마다 서초동 가는데 이 사람 얘기는 조국 일가 문제는 아이고 정말 말하자면은
있지만 진보를 위해서는 주시위에 참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중에 조국 일가가 무죄 판결된다면 제2, 제3의 증증권이 나올 거고 말하자면 전국이 이 혼란에 빠질 거다. 정말 이런 집 많죠. 그 본인은 보수고 또 부인께서는 좌파고 이런 집 많은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좌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끊임없이 일종의 좌표를 찍고 그 논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마치 세뇌 받듯이 그 논리를 주입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어느 날 정말 꿈에서 깨면은 이게 아니다 하고 저는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민노총, 그 다음에 전교조, 그리고 수많은 맘카페, 그리고 엔터테이너들, 좌파 엔터테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린다면은 저는 우리의 앞날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뮬라님께서 문정부 하는 거를 보니까 천불이 나서 정치 아예 다 포기하고 신경 끄고 싶다. 왜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네이크로바님께서 윤석열 라인 감옥 갈까봐 무섭네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요 윤석열에 대해서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항명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항명이라는 건 윤석열의 해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청와대에 있는 최강욱이 같은 애들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조국의 그 복수 혈전을 되도록이면 문재인 치하에서 하려고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저께 3법 다 통과시키고 유치원법까지 다 통과시키고 나서 문재인은 오늘 아침에 이겼노라 보았노라 이러면서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는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이 자신들의 100년 대집권 잔치를 미리 예고편으로 때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니스님 말씀대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같다. 네, 김인편님 오늘도 쇼통 기자회견 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청와대가 진정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인권위를 이런 조국 같은 비리 세탁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조국 구하기를 위해서 다 나섰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이 조국에 대해서 조국 백서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국 백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3억입니다, 여러분. 책이 나오는 거는 2권이라고 하죠. 책 2권에 3억?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좌파들이 이렇게 갖고 먹고 사는구나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지영처럼 출판계를 잘 알고 요즘에 출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이 공지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나왔는 게 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공지영도 이렇게 과하겠다고 하는 이 3억 원이 책 2권을 만드는데 쓰여지는데 여러분 요즘 저는 책을 저도 산다는 것은 1%의 기적 이런 책을 냈는데요. 요즘 같은데 책도 잘 안 팔리고요. 물론 제 책은 그런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줘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 만드는데요. 최소한의 비용, 인건비니, 출판사의 감가상각비니, 이런 거 다 하더라도 책 만드는데 한 1,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최소한 만들게 되면은요. 근데 조국 책이라는 게 여러분, 그 조국 백서 만든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이 그동안에 추진한 거에 대해서 막 싸우고 이 검찰 불려가고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조국의 행적을요 그냥 이렇게 이 언론에 나온 거 가지고요 계속 두드려 가지고 그냥 편집하면 그만입니다. 작가도 제대로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공정이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닥치고 조국 이러면서 이 머릿말이나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진짜 제목은 사이코 조국이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거는 뭐겠습니까? 즉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구하자 이러면서 난리친 자기네들의 일종의 운동 백서,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마이뉴스라든가 이런 좌파 언론 한겨레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쓱 긁어가지고 그냥 만들면 됩니다. 결론 3,000만 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더구나 2권 만드니까 2,000만 원이면은
해결됩니다. 이것도 출판사에서 먹고 살고 다 강가 비용까지 다 합한 거 2천만 원에서 많아야 3천만 원인데 3억을 펀딩을 했어요.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억이 그 눈먼 개, 돼지, 그 다음에 좌파들, 맘카페 여기서 난리를 쳐가지고 진짜 3억이 순식간에 펀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3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걸 갖고 일종의 자기네들의 뭐 운동 비용으로도 쓰겠지만 이게 다 나눠 가질 겁니다. 딱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증거 안 남게 현찰로 고생했어. 이러면서 나눠가지고 샴페인 마시고 그 다음에 고급 호텔에 가서 방 잡아가지고 밤새워 놀고 이게 지금까지 펀딩을 한 좌파들의 아주 예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바로 그런 이 펀딩에도 참여를 했고 또 그 펀딩이 끝나고 나서 이 하얏트 호텔 방 잡아갖고 동페리용이라는 이 30만원 한 병에 30만원 하는 최고급 샴페인을 짝으로 들여갖고 그것도 2짝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고 마시고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갖고 20억을 펀딩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가 잘 되면은 그걸 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 했는데 돌려주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돌려달라고 막 얘기한 사람한테는 보내주고 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아 이거는 우리 좌파 독재와 민주 항쟁을 위한 자금으로 불쏘시개 자금으로 쓰는 거다 이래가지고 땡큐 이 소리도 안 하면서 그냥 다 그냥 먹어 잡수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이번에 조국 백서로 또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조국이라는 거는 그들의 진정한 불쏘시개였고 문재인은 말하자면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한일 대화 속도 내야 된다 이러면서 현금화 조치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국가의 틀을 계속 새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사돈남말 하듯이 일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 일본 관계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니스님 50억 들어왔답니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무슨 펀딩을 한다, 하다못해 뭐 통합을 위한 펀딩을 한다 하더라도 5억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 장외 집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온 데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공화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그냥 다 합쳐서 우리 공화당도 그동안 모은 돈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집회하는데 쓰고 이러다면은 저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스윗드림님 한국에 가 있는 그 30대 친구들이 이민은 갈 수 없냐고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중산층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대요. 자, 레스드라님 자기가 분탕치고 자기가 수습하는 정신분열적 자태 수습도 못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번 4.15 총선을 보고 나서 이민을 가든지 결정하시라고 저도 옆에 있는 사람 막 설득하고 이민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민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세금 내가고 저 길 딱 닦고 이 대한민국 이렇게 시스템 좋은 나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 어디라도 가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시스템 없어요. 인터넷이 이렇게 빵빵 통하는 데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요. 정말 화장실도 공항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돌아오면은요 전 같으면은 또 가고 싶다 이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다 못한 것 같아. 이제 해외여행 굳이 갈 필요 있어? 무슨 저기 대자연을 보러 가면 모를까? 어떤 도시의 그 흥이라든가 도시의 시스템 이런 걸로는 한국을 이제 당할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도 20대나 30대 이런 사람들이 이민을 가겠다 하면은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을 말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는요 이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20대 30대들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은요 제가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도 성장 속에서 집도 샀고요. 또 우리는 나름대로의 저축도 갖고 있어요. 정말 내가 풍족하진 않지만 내가 아주 검소하게 살면은 우리는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러지만은 자 젊은 친구들요 지금 손에 쥔 게 없는 거예요.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로 몰아가죠. 지금 하다못해요. 공익도요. 지금 너무 사회적인 문제. 3만 명이 공익 100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00명이. 그래서 3년이 넘으면은 이 사람들은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군대 안 간다고 좋아할 공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절반은 공익을 가고 절반은 또 그냥 대기 상태로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온들 맨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자기 친구들은요 대리되고 과장 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해야 되고 이렇게 직업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돈도 없어, 직업도 없어, 미래도 없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젊은 세대들의 미래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개 박살을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는 거 사이로 총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여러분 이런 주제로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을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된다. 왜 진중권 같은 애가 여당 찍으면 안 된다고 했겠느냐. 그 속내를 봤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알같이 설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